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구글 기프트 카드 구글 기프트 카드 요거에 대한 좀 이슈사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겪고 있는 실제로 주변에 부모님들,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겪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보이스피싱이 그 뭐랄까 그냥 목소리 전화로만 하는 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화 외에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이제 당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한 이틀 전 3일 전에도 이슈거리가 됐던 이런 상황이 있었죠. 편의점에서 뭔가 사기를 당하려고 하는데 점주가 막았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을 몇 번 당하기 직전까지도 이제 갔던 부분이 있었죠. 한 작년 이맘때쯤 당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럴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작년 4월 13일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폰 액정 나가서 AS 맡겼어. 부탁할 거 있는데 이 번호로 문자 줘. 라고 해서, 무슨 일이니? 폰 액정이 왜 나갔어? 잉 이라고 보냈더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하여튼 액정이 깨졌다, 또는 뭐 폰이 고장났다, 꼭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경우에요. 이제 이름을 그냥 지칭을 합니다. 아빠, 나 소윤이야. 폰 액정이 나가서 대리받은 임시번호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니? 하니까, 아빠, 전에 이마트 상품권 신청한 거 있는데 내가 폰 인증이 안 돼. 지금 인증 다시 하고 받아야 돼. 아빠 인증 좀 해줘. 소윤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라고 보냈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약간 이름을 지칭해서 오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당할 수 있게 오거든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부탁이 있어. 그러는데 문자 보면 답변 줘 했더니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건 컴퓨터로 하는 문자나라 접해서 문자하는 거야. 뭐 통화만 되고 이 가상번호라고 합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바빠? 라고 얘기해서, 조금 바쁜데 휴대폰을 왜 이렇게 자주 떨어뜨리니? 이구라고 제가 보냈어요. 일부러 낚인 척 하려고. 부탁이 있는데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 수 있어 엄마? 라고 얘기해서, 좀 이따 가능하지 왜? 라고 했더니, 편의점 가서 구글 기프트 카드 20만원짜리 4장만 사줘. 나 폰 수리되는 대로 엄마한테 이체해줄게.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데 가능하지? 친한 선배가 오늘 게임 회사에 출근하는데 오늘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벤트 진행한대. 인당 구매 한도가 있어서 나한테 부탁했거든. 수수료 20% 준대. 라고 했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에 갈 수 있어 엄마라고 해서, 수수료 20% 법인카드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이렇게 보냈더니,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만 판다고 해가지고 요 사진까지 보냈고, 이거야. 구글 기프트 카드 CU, 세븐, GS 등 24시 편의점이면 다 있어. 10만, 15만, 20만원짜리 상관없이 80만원어치 사주면 돼.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지금 바로 사줄 수 있지 엄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 지금 엄마가 1,000원밖에 없어. 뽑아야 돼. 저번주에 용돈 준 거로 모자라는 거니? 했더니 구매 한도 때문에 그래. 엄마 사면 여기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어. 부탁할게. 라고 해서, 조금 이거 문자로 보내다가 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요새 조선족들이 돈 좀 빼간다는 사기 문자가 많다는데 엄마가 사갖고 있다가 집에서 주면 안 되는 거니? 했더니, 장우야 까분다 라고 보냈고, 장우가 누구니? 보냈더니 내 집 개새끼겠지?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좀 황당했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고 정보도 알고 있고, 만약에 정보를 모른다 할지라도 뭐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이름이 추적이 가능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112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문자도 가능해요. 112는 112로 그냥 문자만 보내도 되고, 전화를 꼭 하지 않더라도 112로 문자만 하면은 요렇게 뭐 담당 지역 또는 관할로 인계가 돼가지고, 인수인계가 돼서 그쪽 경찰서를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어쨌든 캡처해서 요렇게 내용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조선족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문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당 번호 공유 드린다고 했더니 경찰서의 답변은 뭐였냐면은 추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범인을 잡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범인을 잡을 수 없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포폰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이런 문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기프트 카드를 받아가지고 핀번호를 등록해서 핀번호를 등록한 뒤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핀번호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핀번호를 통해 받은 기프트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나라 카페에 미리 판매를 올려두고 바로 그 번호를 받으면 판매를 해요. 평소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싸다고 사시는 분들 1년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것은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과거에 뭐 게임을 한다고 산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당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구글 기프트 카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면 이 10,000원짜리를 한 8,400원 뭐 이 정도에 샀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의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핀번호를 줬고 그 핀번호는 등록이 되고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계좌이체로 했기 때문에 내역이 남아 있었죠. 갑자기 1년 뒤에 전화가 옵니다. 1년 뒤에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은 자기네들은 뭐 전라도 어디에 있는 경찰서 누구누구누구 수사관이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당신 누구냐? 전 사칭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자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또 헛짓거리 하는 줄 알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당신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그쪽 경찰서로 직접 인터넷에 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 수사관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게 맞냐 하니까 맞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연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산 게 맞는지 아닌지 입증 자료를 내놔라.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글 기프트 카드 쓴 내역이 당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당시에 입출금 내역 확인서를 그걸 뽑으라고 했어요.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걸 은행 가서 직접 뽑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보낼 때 꼭 보면은 이름을 또 바꿔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거래할 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싸게 파는 건 일단은 돌다리도 뭐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일단 입출금 내역을 제가 보냈어요. 보내서 확인을 한 결과 결국에는 저는 일단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사기꾼으로 약간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싸다고 사셔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래요. 보통은 이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게임머니에 충전을 해가지고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강화하는 게임 등으로 또는 다용도로 게임에 사용을 해가지고 그 계정 자체를 판매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추적이 좀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사실상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복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뭐 골든타임은 1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미 사기꾼한테 보냈다면은 이걸 포기해야 돼요. 추적이 가능할까? 사실상 힘들다. 그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도 잡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저 역시 이제 약간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신고를 했어요. 방금 전같이 그쵸? 전화로 답변을 하긴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한다면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했고요. 구글 기프트 카드가 주로 사기 품목이 되는 이유는 구글이라 추적도 힘들고 협조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내라면 잡힐까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은 이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뭐 이런 것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문상이나 해피머니는 안 해요. 왜냐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또 뭐 잡히거나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고 구글이라는 이 특성 여러분들 어차피 그 사기를 당하더라도 공조해주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유형을 좀 파악을 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예요. 액정이 깨졌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오고 현금으로 결제, 무조건 현금 결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추적이 되니까 나머지들은. 그리고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또는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도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없고 구글 기프트 카드가 일련 번호, 핀 번호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좀 허술하거나 어눌한 그런 말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딸이 뭐 띄어쓰기를 안 하는데 띄어쓰기를 붙여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 대한 정보,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거에 당했을 때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사기를 당할 뻔해서 진짜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보이스피싱 왔다고 해서 뭐 고소장까지 그거를 직접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고 뭐 사이트에 주민번호하고 이름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고 제 주소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보이스피싱은 보통 그래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예방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절대 자신의 자식들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한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 자신의 원래 번호로, 자식들의 원래 번호로 연락을 해봐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의 답변은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나는 이런 거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문자 걸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너의 딸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보내라 이래서 막 딸이 으악 막 우는 소리까지 막 나. 자, 그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지금 정신없으니까 끊어봐. 이거 돈 몇몇 억짜리 한 10억짜리 계약 중이어서 그냥 뚝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재빠르게 원래 폰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취해요. 그럼 자식들은 전화를 받고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라고 할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경우가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있다면은 뭐 카톡 완전히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엄마 뭐 지금 뭐해? 근데 보면 카톡에는 연락처 추가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정말 똑같은 이 프로필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돈 빌려달라, 입금해달라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 아들, 딸한테 입금했던 계좌번호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계좌번호로 뭔가 요구를 한다면 이거 역시 의심을 해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나는 아니겠지, 또 제 리에이스가 뭐라고 떠드는 거냐, 저런 거 필요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또 다른 경우로는 편의점 점주 또는 알바생한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뭐 본사 직원이다, 나 본사 누구다 하면서 기프트 카드 이걸 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말이 안 되는 경우니까, 자,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은, 야, 편의점 너 그러면 본사 누구냐, 이름 직책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면서 보통은 런합니다. 실제로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사칭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치면 더 많이 나오고,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이 편의점 말고 나머지들은 경험한 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점점 갈수록 이 지능적인 사기 수법 다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